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친영입니다. 이번에는 대운동의 정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운동의 발달은 사지와 몸통의 큰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을 이용하는 소동작과 비교해서 대운동이라고 합니다. 대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뒤집기, 기기, 걷기 등을 이용해서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대운동의 발달은 머리 가누기부터 걷는 것까지 머리에서 발의 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아기마다 대운동의 발달 시기와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기는 뇌를 포함한 신경 조직이 미성숙한 상태로 출생을 합니다. 따라서 출생 당시에는 근육의 힘이 약하고 균형 감각이나 고유 감각도 불완전합니다. 대운동의 발달은 미성숙한 상태로 출생한 신경계가 생물학적으로 발달하면서 대운동이 발달하게 됩니다. 신경과 근육, 뼈 등이 모두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대운동의 발달은 주로 생물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시기와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생아기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장소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 가눌 수도 없고 신생아의 뇌는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원시 반사가 신생아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원시 반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운동의 첫 단계는 고개 가누기입니다. 생후 3, 4개월부터 시작하게 되고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엎드려 놓으면 잠깐이라도 고개를 가눌 수 있습니다. 점점 고개 가누기가 좋아져서 고개를 더 잘 가눌 수 있게 됩니다. 견인 반응에서 고개를 축 늘어뜨리는 것은 신생아기에도 병적인 상황일 수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운동 발달 단계는 뒤집기입니다. 이 아기는 아직 뒤집는 것을 하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집기를 잘 하게 되는데 뒤집기도 할 수 있고 뒤집은 상태에서 되짚기를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발달 단계는 아기를 앉혀 놓으면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 전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앉아있는 자세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아기는 아직도 두 손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손을 떼고도 넘어지지 않고 앉아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우 안정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도 넘어지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앉기입니다. 싯업 동작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동작이고 생후 8, 9개월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기기 자세인데 생후 5, 6개월이 되면 목과 몸통의 근력이 좋아져서 이와 같이 비행기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기가 배밀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과 접촉력이 많고 팔을 더 많이 쓰고 두 발이 따라오는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완성된 배밀이 동작에서는 더 자유롭게 배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칭적인 배밀이 동작을 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힘이 더 세져서 상체를 지면과 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밀이 동작에서 네발기기 동작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네발기기 동작은 배밀이 동작에 비해서 지면과의 마찰이 적어서 더 빨리 효율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배밀이 동작과 네발기기 동작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네발기기 동작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아동 모두 네발기기 동작을 하지만 기는 방법은 아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아기처럼 비대칭적으로 내발기기를 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내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고 이 아기처럼 엉덩이를 이용해서 장소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엉덩이 이동, 버텀 스쿠팅, 버텀 셔플링이라고 합니다. 배밀이나 내발기기 동작은 필수 발달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밀이와 내발기기 동작을 건너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소 이동을 위한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배밀이와 내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굴러서 엉덩이 밀기 등의 다른 방법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 발달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배밀 이나 비대칭적인 내발기기 동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비대칭적인 것인지 병적인 비대칭 동작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아기를 세워주면 침대 난간 등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생후 10개월에 나타나는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이제는 아기가 쓰는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기는 쓰기 동작이 아직 어렵습니다. 이 아기도 서는 동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차 쓰려고 하는데 아직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후 10개월 전후해서 가구 등을 붙잡고 서기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동작이 시작되는데 이 아기는 침대를 붙들고 스스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구나 벽을 잡고 걷기 동작이 나옵니다. 이 아기는 테이블을 잡고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장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었고 다시 앉았다가 서서 스탠드업해서 왼쪽으로 장소를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가구를 잡고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균형도 부족하지만 가구나 벽을 잡고 걷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손 잡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손 잡고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균형이 부족하고 힘도 약하지만 한 손 잡고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구를 붙들지 않고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돌 전후에서 나타나는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돌 전후에서 드디어 손을 놓고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뒤뚱뒤뚱 걷지만 돌 전후에서 독립보행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기가 걸으면서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지만 뒤뚱뒤뚱 걷는 것도 조금씩 좋아지고 균형도 잘 잡게 돼서 넘어지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 7세가 되면 어른과 같은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은 최소 약 7년의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운동 발달에 적신호가 있습니다. 9개월이 되어도 스스로 앉아있지 못할 경우에 8개월이 되어도 걷지 못할 때 2세가 됐을 때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 2.5세까지 뛰지 못할 때 3세까지 두 발 점프 5세까지 한 발로 뛰기를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틀비틀 걷거나 뛸 때 모든 것이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적신호가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병적인 상황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대운동의 정상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 가누기, 뒤집기, 앉아있기, 싯업, 그리고 가구를 붙들고 서있기, 스탠드업, 그리고 독립보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